그리고 5장에 장상론은 각 장기별로 12경락 들어가면서 또 추가적으로 계속 하면서 들어갈 겁니다. 하루에 이거 다 하면은 입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웃라인 정도 이렇게 하고 또 나중에 경락에 들어가서 부분적으로 또 알고 들어가도록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신장은 7점 주는 거예요. 신장 두려움.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 두려움 못해. 겁이 와닿았을 때 순간적으로 오줌 찌릿부지. 와, 무서워서 내가 오줌 싸는 줄 알았다고. 높은 데서 이렇게 공원에서 짱. 내가 좀 찌릿찌릿. 우리가 무서운 영화를 봐도 그렇잖아. 무서운 영화를 밤길을 가다가도 이렇게 뭐 쓱 쪼그라들잖아. 이렇게 쫙 쪼그라들고. 그래서 태생적으로 이렇게 겁이 많은 사람도 있어. 두려움이 많은 사람도 있어. 그 사람들 신장 기능이 약해요. 신장 기능이 약하고 또 그 때문에 더 신장이 약해져 있어. 지나친 이렇게 우리가 무서운 걸 보고 무서워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오래 가는 거. 그 다음에 별로 무섭지도 않은 걸 갖고 대수롭지 않은 걸 갖고 되게 두려움을 갖는 거. 그리고 또 그런 건 보이는 거지만 우리가 맹수를 보고 무서워하는 걸 할 수 있어, 그지? 여기서 귀신년 나오는 영화를 보고 무서워하는 걸 볼 수 있어. 아이씨야 이러면서 아무렇지 생각할 수도 있고, 그지?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게 제일 사실은 문제죠. 그 7장에서 두려움이 들어가는 거예요. 폐에서 우리가 아까 7장에서 슬픔이라고 했지? 슬픔, 뭐 우울증, 뭐 이렇게 딱 떨어지는 기분,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고 하면 신장에서는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은 우리가 단지 어떤 대상에 대한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병 걸리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그게 되게 문제되는 거지, 그죠? 사람들한테 두려움을 심어줬잖아. 2년 반 동안.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도 있지.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현실 세계가 좀 불안한 거야. 근데 정말 현실도 불안하니까 미래도 더 불안하겠지. 적당히 걱정하는 건 괜찮아. 적당히 고민하고 뭐 적당히 하는 건 괜찮은데 지나친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게 계속 이어가는 거.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면 이 정신 질증이 지배받는 거. 잠을 못 잘 정도로 이렇게 생각이 많아서. 모든 두려움이 들어가요, 거기. 그다음에 뭐 여성들 같은 경우에 뭐 남성에 대한 두려움, 결혼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뭐 출산에 대한 두려움도 될 수도 있고, 사랑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도 있고, 사랑을 하고 싶은데 두려운 거야. 상처받을까 봐. 뭐 이래서 사랑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지? 지금 내가 버는 게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거 갖고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난 이 정도는 쓰고 살아야 되는 이 레벨이 있는데 나는 지금처럼 이렇게 명품 있고 뭐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해야 되는데 내가 나중에 나이 먹으면 내가 힘들어지고 몸 약해지는 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지나친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런 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난 장기에 손상을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질병을 유추할 때 안 보이잖아요. 그치? 병의 원인이 뭔지 잘 몰라. 서양하고 물어보지도 않아. 관심이 없다고. 근데 동양적으로 그런 거 다 물어보잖아요. 진단하고 문진하면서 뭐가 어때요? 좀 삶은 어떻습니까? 고민 있어요? 뭐 있어요? 뭐 문제 있어요? 뭐 이런 거 다 물어보고. 그래서 유추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는 괜찮습니까? 어디 아픈 데는 없어요? 고민 없어요? 뭐 이런 거 다 물어보고 난 다음에 체질 보고, 허실 보고, 한열 보고, 조습 보고, 이 사람이 건조한지 습한지, 맥은 잘 뛰는지 안 뛰는지, 안에서 뛰는지 바깥에서 뛰는지, 그리고 일은 많이 하고 있는지, 놀고 있는지, 생활을 건강하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인간관계는 좋은지 안 좋은지, 그 외부에서 받은 옛날에 충격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안 받는지, 뭐 이런 총체적인 걸 진단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정신적인 건강 상태, 육체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유추할 수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죠? 모든 건 다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다
형태로 드러나는 건데 질병도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중에 드러난다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기적작용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변화에 의해서 장기에 염증이 생길 수 있고 암세포가 생길 수 있고 기체가 되고 막혀갖고 그런 탈이 날 수가 있는 거다. 그렇지 않아? 네. 그 거기 말하는 걸 보면 제 심장이 약하겠네. 간담도 약하겠네. 딱 보이는 거죠. 치우쳐있는 거죠. 치우쳐. 지나친 게 너무 막 이렇게 해도 문제지만은 너무 그 한쪽으로 치우쳐있는 질정에서 오는 그런 게 눈에 보이는 형태의 어떤 장기의 손상을 올 수 있는 거예요. 질병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장기화될 때. 꾸준하게. 왜 심장이 손상이 뭐 그것만 갖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지나치게 에너지를 많이 낭비했다든지 노동을 많이 해서 올 수도 있는 거고 노곤상으로 인해서도 올 수 있고 또 박노상으로도 올 수도 있고 박노상은 뭐? 노곤상은 뭐? 신장염이 있습니다. 신장 노곤상은 뭐? 노동을 많이 해서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해봐 그러면 육체적으로 병이 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육체적 병이 온다는 게 장기도 그렇지. 이 신장은 뭐야? 저장 기능이야. 정액 전기를 보존하고 저장하고 안 좋은 걸 해독을 해서 방광으로 내려보내서 오줌을 빼내잖아, 그죠? 그 신장 기능이 안 좋으면 방광 기능, 방광하고 연관돼 있잖아, 표류관계라서 방광염, 방광요도염, 뭐 오줌 잘 못 넣고 찔끔찔끔 싸고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자야 되는데 자다가도 일어나서 오줌 늘어가는 사람들 있죠. 가봐야 오줌 많이 넣지도 못하면서 조금 넣으면서 자다가 중간에 가서 숙면을 못하잖아. 잠은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에 가서 샥 시원하게 싸야 되는데 중간에 캐갖고 괜히 오줌 들어가서 오줌도 못 넣고 그래서 방광에 문제가 있는 거야. 방광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신장에도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럼 유추되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유추가 될 수 있는 거야. 굳이 안 봐도 알잖아. 그게 명이 아니야. 그걸 보려고 그럼 신장 열어봐야 돼? 칼질해 갖고 열어봐야 돼? 그러니까 동양의학에서는 인체의 오장의 생리학적 기능은 칼질을 하지 않는 그런 전체적으로 같이 함께 보는 거야. 기적 시스템으로 보는 거야. 네트워크로 보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나타나는 장에서 나타나는 기적인 상을 보는 게 장상론이었다 내가 아까 얘기했어. 근데 서양의학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없어. 그 개념을 안 보니까 기적 개념을 안 보니까 해박적 구조적으로 생학적으로 보니까 계속 실험을 하고 계속 열어봐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거기에 답이 안 나오거든. 그냥 여기서 간에서는 무슨 작용을 하는구나 뭔 작용을 하는데 그게 서로 상호 연결이 돼서 어떤 이 메커니즘이 기적으로 나타나는지 상이 나타나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답답할 노릇이지. 근데 그게 이제 최첨단 의학이라고 해갖고 주류 의학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현대의학을 지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그런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 경락이라고 하는 게 있지. 경락이라고 하는 거. 이제 우리가 이 기에 대한 개념이 생기고 이 오장육부에 대한 에서 기를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들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면은 이게 경락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나라고 했을 때 경락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우리가 요가에서 나디라고 하죠. 나디, 신경선, 에너지선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죠? 우리 몸에 이렇게 촘촘하게 그물망처럼 세로로 쭉쭉쭉쭉 내려가 있는 에너지선도 있고 또 행으로다가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촘촘하게 그물망처럼 이런 에너지가 있겠죠. 그리고 몸 중앙에 해서 앞뒤로다가 인동맥에 앞뒤로 정중선에서 앞뒤로다가 에너지선이 흐르고 있죠. 그리고 몸 전체로다가 이런 실핏줄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합하면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요가에서는 뭐 7만 2천 개의 나디선이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세밀하게 본 거야. 7만 2천 개가 있다고 하기도 하고 뭐 시바상한테서 뭐 32만 개의 나디선이 있다고 하고 동양의학에서는 대체적으로 중요한 부분 12정경맥이라고 해갖고 12정경맥이라고 해서 바른 경맥선이다 해서
12개의 경맥에다가 이렇게 플러스 2개, 14개의 경맥을 집어넣어요. 12개의 경맥에다가 2개의 인동맥을 합쳐서 14개의 경맥선을 집어넣어요. 12개는 이게 뭐야? 육장육부의 경락선이 있는 거죠. 우리가 장기랑 오장육부라고 하네. 나중에 기적으로 가면 심포 3초가 들어가니까 육장육부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각 장부에 별개의 경락선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장육부의 12정경맥과 그 다음에 기경팔맥이라고 하는 8개의 맥이 또 있어요. 임동맥과 이게 정중선으로 해갖고 척추 꼬리뼈에서 시작해서 동맥 쪽으로 해서 머리에 백회로 해갖고 인당으로 해서 여기 인중으로 해서 승장열로 해서 이렇게 인맥은 단전에서 헤엄에서 시작해서 정중선을 타고 단중 그래서 승장열에서 혀로 들어가서 우리가 다시 만나서 단전으로 내려가는 그런 중요한 에너지선에 임동맥이 있고 음류맥이 있고 음경맥이 있고 양류맥이 있고 양경맥이 있고 대맥이 있고 축맥이 있고 이걸 합해서 기경팔맥이라고 하는데 그건 나중에 있을 거예요. 나중에 합해서 기경팔맥이라고 하고 이런 12정경맥과 기경팔맥이 경락선이 있어요. 그래서 촘촘히 이걸 경락이라고 하는 거 우리 몸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선이야. 선로. 그죠? 선로. 에너지선이 있으려면 우리가 흐르려고 하면 이렇게 길이 있어야 되잖아. 그 철도처럼 이렇게 철도라고 생각하면 돼. 철도다. 경락선은 철도다. 우리가 우리 국토가 이게 육체라고 봤을 때 여기를 소통하려고 하면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도 있어야 되고 뭐 중앙고속도로도 있어야 되고 뭐 호남선도 있어야 되고 88고속도로도 있고 이 큰 도로가 있지. 이 큰 도로들이 이게 소위 말하면 경락으로 보면 되는 거야. 그다음에 중간에 또 지방도로도 있어야 되겠지. 지방도로 세세한 동네 도로도 있어야 되겠지. 그 별락이라고도 하고 이제 세맥이라고 계속 이제 나눠지는 거 세세한 걸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만 알면 되는 거지 사실. 중요한 12경맥이라든지 기경팔맥, 인동맥만 알고 여기서 기적작용이 어떻게 일어나고 증폭이 일어나고 이게 오장육부, 육장육부에 어떤 기적 영향을 생리적, 병리적 현상이 드러나느냐 루트만 알면 게임 끝. 기회돼 있어요. 촘촘하게 있다고. 그리고 혈자리가 무궁무진하고 않겠지. 우리 보면 뭐 혈액으로 따지면 몸이 다 혈이지. 근데 맥을 짚어봤을 때 이렇게 뛰는 데가 있겠지. 그리고 짚어봤을 때 이렇게 통증이 있는 부위라든지 압통점이 있는 데라든지 경락선에 이렇게 눌러봐서 이렇게 쭉 타고 가다 보면은 거기에 뭔가 반응을 하는 부위가 있다고. 통증이 있는 거든지 그런 데 중요한 혈자리들을 이제 그럼 어떻게? 이걸 기차 선로라고 보면 이런 데 중첩되는 부위 중요한 혈자리 이런 데를 갖다가 경락선에 있는 데다 경혈이라고 하지. 그게 혈자리야. 혈자리를 따지고 보면 어떻게? 기차 선로에 쭉 가다 중간중간에 우리가 쓰지. 기차역처럼. 그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혈자리는 경락선에 있는 중요한 거기 사기가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곳, 탁기가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곳, 외부 에너지가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곳. 그런 자리가 혈자리야. 근데 그런 혈자리 하나가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361개가 있죠? 360을 걔가 12경락 여기 안에 분포되어 있다. 361개의 혈자리가 이 12경락의 라인에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족태양 방광경 같은 경우에가 혈자리가 120개 가까이 돼가고 거의 3분의 1이 차지하는 부분. 혈자리가 좀 작은 부분에 경락선이 있고 많은 부분이 있고 나중에 이제 혈자리 거기 줬죠? 네. 거기 보면 나올 거야. 그래서 한 번씩 봐. 쭉 보라고 스터디를 해라고. 스터디를 하고 나중에 또 같이 보는 거하고 틀리니까. 그러니까 수태형 폐경부터 해갖고 한 번씩 유주도를 한 번씩 이렇게 쭉 봐야 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한의사가 아니라서 나중에 침을 놓거나 그럴 일은 없지만 그래도 수태형 폐경란의 유주도를 아는 거하고 심경락을 아는 거하고 천지차이야. 12개 정도 되니까 저는 유주도를 그려보면서 한번 눈에 익혀. 알았죠? 이거 내가 숙제를 주는 거야. 그래서 이 경락도 사실은 이렇게 서양학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는 부분이죠.
동양에서는 왜냐하면 기를 다루기 때문에 걔들은 기를 배제한 의학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경락선은 뭐야? 기가 흐르는 곳이야 사실. 기혈이 흐르는 곳입니다. 근데 얘들이 그걸 인정을 하겠어요. 그 서양학 쪽으로 보면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면 뭐 신경선이라든지 뭐 혈관이 흘러가는 선이라든지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 근데 그게 경락은 아니라고. 뭐 그럴 때도 있지만은 혈관이 흐르지 않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경락선이 있다고. 그러니까 경락은 사실 미지의 세계예요. 미지의 세계고 경락이 있느냐 존재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런 거는 기에 대한 개념이 있는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그 기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경락이 무슨 소용이 있어? 안 그래? 근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를 하고 있거든. 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위장이 탈이 나서 체했을 때 급체했을 때 소상혈을 갖다가 위장 경락 쪽으로 해갖고 뚫어주면 소통시켜서 피를 빡 급체하고 피가 빡 터지면서 하면서 쭉 내려간다고. 그것 때문에 죽는다고 급체하면. 응? 경락 이 기가 흐르는 곳이 막혀서 그 위장경 쪽에 근데 기가 체해서 막혀서 지금 안에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 이게 내려가지를 못하니까. 그럼 뭐야? 뚫어주면 되는 거야. 근데 그런 치료법은 없다고 서양은 찍어봐도 MRI 막 찍어본다고 해서 그거 안 나온다고 음식물에 뭐가 뭐 덩어리가 뭐가 이렇게 적체돼갖고 이상한 게 뭐 조직적으로 변하지 않는 이상은 이거 어디가 지금 문제 있는지 수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보인다 그죠. 근데 우리는 동양학적으로 보면 아 이거 경락선을 딱 타고 어디 간경락 쪽에 문제가 위장경락 쪽에 문제가 있구나 심장경 쪽에 지금 너무 기가 막혀갖고 지금 상기가 돼 있구나 두통이 올라왔구나 열이 올라왔구나 그럼 이걸 열을 내리게 해주면 되고 화한 거는 올려주고 실한 거는 다운시켜주고 그 치료법 기치료라는 게 단순하다니까 기가 균형이 깨져서 오는 거거든 기가 막혔거나 소통이 안 됐거나 기가 체했거나 기의 균형이 맞지 않거나 간단한 거거든 사실 기가 센 양기 활동성이 강한 사람들이 건강할까? 건강하지 않을까? 일단 건강하겠지. 일단 양기 활동성이 강해야 돼. 근데 양기 활동성만 또 강하다 건강할 수가 없어. 그게 한쪽으로 편중돼 있으면 안 되거든. 골고루 얘가 뿌려줄 수 있어야 돼. 소통을 잘 시켜줘야 돼. 근데 양기 활동성이 약하면 기를 골고루 뿌려줄 수가 없겠지. 약하니까. 맥이 잘 안 뛴다 하면 어떻게 해? 거기 맥이 안 뛰는 데다가 기까지 채 있어. 통하지가 않아. 그러면 병이 올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기가 약한 사람은 반드시 기소통 시켜주는 요가는 기가 세든 약하든 누구한테든지 가르쳐게. 그러니까 요가가 좋은 이유가 이제 인체 이기적인 이런 동양학적으로 보면 이제 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차크라 각성이라는 것도 우리가 에너지 센터를 각성시킨다는 거, 쿤달리 각성시킨다는 거,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기와 관련된 거, 다 기. 뭐 골수나 뭐 척수나 뭐 이런 것들은 뭐 기와 음식물의 조합이지. 그 가장 정밀하게 정교하게 아주 그게 된 것들이 골수, 내수, 척수, 영혈, 연기, 위기 이런 것들입니다. 소위 말하면 척추 안에 있는 것들 골수 같은 경우는 더 정밀한 체액이야. 그죠? 끈적끈적하면서 고단백질처럼 됐죠. 그 생명 거기에 뭐 림프 면역과 관련된 기능 모든 기능들이 다 들어있는 것들. 활성화될 수 있는 기능들.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이니까 바깥에 드러나지 않고 척추 안에가 저장을 시켜놨죠. 중요한 것들 그 하나 들어가는 거죠. 바깥에 드러나지 않고. 그런 게 보이냐고. 그게 무슨 활동을 하는지 이렇게 아냐고 잘 모른다고. 요가 좋은 게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척추로 자극을 해주면 그만큼 골수 척수의 면역세포 기능이 활성화된다고. 자극을 어떻게 해줘?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극이 돼? 훅을 해서 밀어넣고 그럼 얘가 쫙 이러면서 폭발해서 올라오면서 활성화 부작이 되겠지. 그러면서 훅을 깊게 하고 나면 되게 상기되지. 여기까지 머리까지 쭉 올라와 있지. 에너지가 다운됐다가 척추에 자극을 해갖고 막 못 살려고 훅으로 들이젖히고 하게 되면 에너지가 빵빵하게 올라가지. 상기됐다는 얘기가 기가 위로 액세서 올라왔다. 그게 뭐가 올라온 거야? 기가 올라온 거지. 나의 양기의 기능이 활성화돼갖고 올라온 거지. 몸이 찼던 사람들도 국민 사람들도 부장감은 좀 해도 기가 사와서 올라오기 시작해. 열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올라오고 각자 기질에 따라서 그 양기의 그 변화하는 활동성의 그 증폭이 다
각자 다 틀린 거야. 그러니까 열이 많은 사람들은 요가를 하면 후구를 하면 더 열이 팍팍팍 올라오겠지. 더 빨리 올라오겠지. 기가 센 사람들은. 소음들은 태음들은 좀 뒤달아줘야 돼. 물 끓는 시간이 좀 필요해. 더 유지를 좀 더 해줘야 되겠지. 열이 많은 사람들은 금방 끓겠지. 사람 체질이 다 틀리니까. 그래서 체질에 맞게끔 아사나도 할 수 있겠지. 너무 열이 많은 사람들 좀 다운시켜주는 아사나 시켜야 되겠지. 열이 많은데 열이 풀풀 평상시대도 끓고 있는데 손발이 절절 끓고 있는데 맨날 후불시키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런 사람들은 좀 다운시켜주는 아사나를 해줘. 상기돼 있으니까. 안 해도 상기돼 있는데 열이 많아갖고 그런 사람한테 계속 열나는 자세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 잠도 못 자. 불면증 오고 너무 상기가 돼서. 아무리 좋은 아사나라고 해도 사람 체질에 따라서 그 정도, 과감, 너무 과하지 않게 약하지 않게 그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회원들을 딱 보면 체질을 감별할 수 있으면은 거기에 맞게끔 요가아사나도 시켜야 돼. 응? 무대포로 시키면 안 된다. 감정 치유를 할 수 있겠어? 못하겠어? 요가를 할 수 있어. 기를 조절해서 시키면 돼. 기를 조절하는 거 감정 치유를 노래 안 보니까 어떻게 치료를 해? 우울증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계속 다운시키는 거 양병이면 되겠나 안 되겠나? 에너지 키워야지. 양기의 활동성 계속 키워줘야지. 밑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 위에 있는 올라와서 맨날 상기돼갖고 막 열나가고 화딱지나 있는 사람한테, 짜증나 있는 사람한테, 좀만 건드려도 화가 풀풀 나는 사람한테 이런 요가 시키면 안 돼. 걔들 자꾸 좀 억눌러줘야 돼. 좀 다운시켜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요가가 어떻게 보면 강력한 척추를 각성시키는 요가법들은 열이 많거나 기운이 강한 사람들보다는 하면 또 그것도 자기가 분리주의 잘하면 돼. 알고 하면 괜찮은데 모르고 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지. 왜 이러지? 이거 하면 에너지가 너무 넘쳐갖고 그걸 알고 조절을 또 해줘야 되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데 나 쓸데없는 짓거리 많이 하고 술 많이 처먹고 막 이러면 큰일 난다는 얘기지. 근데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딱 가라앉아 있는 사람들 얼마나 좋아. 그 기분이 자꾸 이렇게 좀 떨어지는 나이 때, 또 특히 뭐 중년, 갱년기 때 있잖아. 갱년기에 에너지 막 떨어지고 좀 우울증 증세 오고 막 특히나 이제 혼자 있는 생활이 많고 정서적으로 좀 다운이 많이 돼 있는 사람들한테는 양기 활동성 키워줘야 돼. 약만 먹을 수 없잖아. 양기를 키워줄 수 있는 거 약이라는 게 있어? 있지. 하지만 또 밖에 나가 햇빛 보고 바깥에 나가서 양기 활동성을 많이 받아야 되겠지. 거기에 또 에너지적으로 인체적으로 오장의 기운을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양기 활동성을 높여줄 수 있는 심장의 기능을 활동시켜줄 수 있는 그런 동작들을 위주로 해야 되겠지. 그거를 많이 시키면은 기가 변한다고. 소위 말하는 자폐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뭐야? 건망증 환자들 기억을 못하는 거고 자폐증 환자들 하나에 계속 집착을 하고 있잖아. 분산시켜줘야 되는 거야. 그 길을 막 써먹어줘. 그래. 그래서 옛날에 마라톤이라는 영화 있었죠. 걔가 이름이 뭐지? 조수. 응? 조수. 조수. 자폐증 역할을 하고 있었지. 걔 자폐증 환자들한테 뭐 하죠? 나 마라톤 좋은 거야. 뛰는 거. 뛰면서 집중할 수 있잖아. 생각. 분산시켜서 땀 내고 열나면서. 우울증 환자들이나 자폐증. 이래서 나가서 동적인 양기 활동성이 있는 운동을 해줘요. 때로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적당히 술도 먹어도 된다. 왜 술이 바로 양기의 기운을 활성화시켜줍니다. 그래서 태워민들이 가끔씩 이제 우울증 있는 애들 술을 먹다가 보면 좋거든. 그리고 술에 빠지는 경우가 매일 먹어. 그때 달성이가 이제 지정해서 미안한데 오늘 알았는데 폴댄스하는 경미쌤 있지? 경미쌤이 또 그런 본인이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제 거의 매일 술을 먹는 것 같더라고요. 딱 끝나고 나면 이렇게 또 댄스 같은 거 딱 하고 나면 에어로빅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하고 뭐 공허해지거든. 체질적으로도 또 이렇게 다운되는 성향인데다가 태음인데다가 막 동치원 할 때는 몰라. 요가는 안 그렇잖아. 요가는 그런 사람들 해야 돼. 동적인 것 처음으로 에너지가 쫙 깨어나는데 동적인 걸 하고는 막 소리 깨끗 찌르고 막 댄스하고 나서 지금 고화지가 쫙 다운되는 거야. 그래서 에어로빅 선생들의 댄스 강사들 중에 우울증 환자들이 많아. 그럼 그걸 뭘로 치면 술을 먹기 시작하고 담배를 피기 시작해. 게다가 알코올 중독이 돼. 몸을 베리는 거지. 내가 그런 선생님들 내 주변에 많이 봤잖아. 관장 생활하면서. 제주에서도 내가 제주 보건소 운동 처방사 할 때도 에어로빅 애들 댄스 하는 애들 2명 다 못 가갖고 갑자기
막상 절개하고 여기서 하고 우울증약 먹고 있다더라고. 요가해라. 그랬더니 할게요 선생님. 요가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기 12경맥이 흘러가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12경맥 이 순서가 있어.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모든 기운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폐의 기운에서 시작해. 그래서 폐경락부터 시작을. 수태음, 폐경락. 그러니까 이 폐경은 손 쪽으로 가는 폐경락인데, 소위 말하면 태음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음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장은 우리가 음기라고 했죠. 그래서 음양으로 봤을 때 오장은 음이고 육부는 양의 경락을 갖고 있다. 양경락은 바깥으로 발산하는 거고 음경락은 수렴하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오장의 폐경이기 때문에 태음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수태음 폐경락에서 출발을 해요. 출발은 폐경에서 시작을 합니다. 수태음 폐경에서 시작을 해서 어디로 가냐? 표리관계로 갑니다. 수태음 폐경에서 끝나는 지점에서 방광경으로 가겠지. 방광경. 수태양 대장경, 수양명 대장경으로 갑니다. 양경락으로 갑니다. 수양명 대장경으로 가요. 이걸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삼음 삼행에 대해서 얘기해. 그리고 이 양명 경락에서 또 양명으로 연결이 돼. 위경락으로 가는데 여기서 양명 위장경으로 연결이 돼. 12경에 이것도 연결이 돼 있어. 이렇게 우리가 유주도가 나중에 내가 설명해. 그리고 족양명 위장경에서는 어디로 가요? 위장하고 표리 관계가 있는 게 비장이지. 비장은 족태음 비장경으로 갑니다. 비장도 오장이니까 음경락이죠, 그죠? 족태음 비경으로 가. 그러니까 족태음 비경에서 음으로 가겠죠? 어디로 가느냐? 심장경으로 갑니다. 수소음 심경락으로 갑니다. 심경. 요건 12개니까 그냥 외워야 돼. 그 수소음 심경에서 어디로 연결되느냐? 심경은 심소장이라고 그랬죠, 그죠? 표리관계가 수태양 소장경으로 연결이 되겠죠. 소장경에서 이제는 어디로 갈까요? 태양으로 가야 되니까 족태양 방광경으로 가겠죠. 그래서 족태양 방광경 순서가 이렇게 돼요. 족태양 방광경으로 연결이 되고 방광경에서 신경으로 가겠죠. 족소음 신경락, 신장경락. 족소음 신장경으로 연결. 족소음 신장경에서 어디로 가느냐? 수거름 심포경으로 간다. 심포. 우리가 육장육부에서 무형의 장기라고 했어요. 수거름 심포경에서 표류관계는 뭐? 3초겠지? 3초라고 했지? 그 수수양 3초 경락으로 간다. 수수양 3초경으로 가고 3초경에서 이제 족소양 감경락으로 가고 마지막으로 족걸음 감경락으로 들어간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족걸음 감경락에서 끝나면 다시 위로 올라와서 수태음 폐경으로 가죠. 그래서 이 12경락의 유주도가 하루에 쭉쭉 도는 거예요. 24시간 동안 밤낮으로 해갖고 50회를 돈다. 50회. 진짜 50회를 도는지 뭐 49회를 도는지 내가 확인을 안 해봐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낮에 25바퀴, 밤에 25바퀴 돌아서 24시간 일을 했을 때 이 1년은 우리가 12달이죠. 그래서 이 12경락 1년은 12달에 365일이죠.
인체도 이렇게 사계절에 맞게끔 해갖고 1년 12달에 12경락에 361개의 혈자리를 더 있겠지. 더 있겠는데 그 중요한 거 축소해갖고 사실 뭐 12경락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딱 엑기스만 빼서 경락을 이렇게 12경락에 요주도가 나오는 거야. 요거는 일단 외워야 돼. 시작되는. 근데 요걸 외우는 방법을 잘 그냥 외우면은 좀 헷갈리는데 그 외우는 방법을 잘 보면 돼. 표리관계끼리 외우면 돼. 내가 지금 표리관계로 엮어놓은 거야. 아까 폐경하고 대장경은 어디하고 관련돼 있다고 했었어요? 여기 폐지? 그죠? 폐. 네? 폐는? 대장. 대장. 폐대장이라고 했지? 네. 폐대장. 그 다음에 비장하고 위장은 뭐라고 했죠? 비장. 비장에서 나오죠? 비장에서 비위가 있잖아. 비위. 그치? 비위가 있고 폐에는 폐대장이 있고 비장과 위장이 있죠. 족태원 비장과 비경과 족양명, 위경을 따로 묶어서 딱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표리관계는 일단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심장경락하고 소장경하고 표리관계 있지. 그 다음에 방광경하고 심장경하고 표리관계. 그 다음에 심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심포경과 삼초, 수장 삼추경락. 이 표리관계로 있고. 담경하고 간경하고 표리관계 엮어놨죠. 그죠? 근데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외울 필요 없어요.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니까. 수태원 폐경하고의 표리관계에서 시작은 대장경에서 끝나. 양명경에서 끝났으면 양명경 다음으로 시작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그러니까 수족, 삼양이 있어요. 요거 12경락을 따지면은 수는 손으로 가는 쪽이고, 족은 발이죠, 그죠? 이쪽에 각 3개의 음경락과 3개의 양경락이 있다고. 손으로 가는 쪽에 3개의 음경락이 있고, 3개의 양경락이 있고, 발로 가는 쪽에 3개의 음경락이 있고, 양의 경락이 있어요. 그래서 수족 12경락을 갖다가 수족, 삼양이라고 해요. 이걸 총칭해갖고 뭐 12개니까 별로 많지도 않아요. 얼마나 좋아. 뭐 50개 몇십 개 막 이렇게 되면 이거 정말 이거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아. 이거 여러분들 머리가 좋으니까 막 그냥 다음 시간에 줄줄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봤을 때. 나중에 이제 유주도 하면서 이제 그 경락선에 다음 주 들어가실 때 디테일하게 얘기하고, 이 대장경에서 끝나면서 양명에서 끝났으면 양명에서 받아갖고 반대 표류관계 경락으로 가죠. 네. 그래서 여기 태음에서 끝났으니까 발에서 끝났으니까 이제 손으로 시작해요. 손에서 끝났으면 발로 와야 되고, 발에서 끝났으면 손으로 와야 되고, 손에서 끝났으면 다시 발로 오죠. 발로 가서 손으로 오고, 손으로 가서 발로 와서 발로 오는. 연결이 되는 거야. 유주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수평 폐경에 여기서 쭉 갔으면 손으로 가서 폐경이. 그러면 다음 대장경이 다시 손으로 해서 안으로 들어와야 돼. 네. 안으로 들어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발로 내려가야 돼. 발로 내려갔다가 또 발로 위로 올라갔다가 또 뭐 손으로 갔다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앞뒤로 우리 몸의 앞뒤 전후 좌우로다가 이 12경락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음경락은 안쪽으로 흐르고 양명경락은 옆으로 흐르고 양경락은 뒤로 흐르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손을 쫙 들었을 때 음경락은 안쪽으로 올라간다고. 손으로 가는 것도 바깥으로 안 가고. 수태음 같은 경우는 안으로 가 있지. 수소음도 안으로 가 있지. 겨드랑이 있는 데서 안쪽으로 가고. 우리가 음과 양을 구분했을 때도, 신체를 봤을 때도 안쪽으로 나가는 음이고 뒤쪽으로 양이고. 그래서 족태양 방광경 같은 경우는 양경락이 등 쪽으로 흐르잖아요. 척추 뒤쪽으로 흐르죠. 양명경락 같은 경우는 옆으로 흐르고, 족수형 담경락도 옆으로 올라갔지, 그치? 양명경락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다가 외우면 12경락을 외우면 쉬워진다고. 그리고 거기도 이런 순서대로 12경락을 배치를 해놨다고.
그러니까 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폐에서 시작해서 폐에서 끝나는 거야. 그리고 또 다시 폐에서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폐가 뭐 기를 주관하잖아. 기가 시작되는 지점.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템 폐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폐경락에서 이 경락선에서 소위 말하면 폐와 관련된 질환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폐가 문제가 있으면은 폐와 관련된 이 경락선에서 거기가 정체되어 있다든지 기가 약하든지 기가 체해 있다든지 소통이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고 분명하게 있다고. 그래서 뭐 뼈록지가 난다든지 여드름이 난다든지 피부가 안 좋아진다든지 기침을 한다든지 뭐 이런 모든 증세들이 이 경락선에 나온다는 얘기. 쉽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12경락에서 표리를 해놨다고. 대장경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연결이 돼 있으니까 표리가 연결이 돼 있는 거야. 해부를 이거 어떻게 알았겠어? 해부를 해봤어야 잘지, 그지? 디테일하게 해부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봤더니 오래 인체를 봤다. 안 그러고서 왜 장기도 알 수 있고 장기와 연결된 에너지 경락선까지도 그래서 어떻게 이게 표리관계나 부부관계나 연결돼 있다라고 알 수 있냐고. 너희들만 8년 운동을 옛날에 해부를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뭐 한의학은 동양학은 해부를 하지 않는 그냥 뜬구름 잡는 뭐 얘기만 한다 이런 얘기를 한의학을 오도하는 동양어학을 매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 폐경락하고 대장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대장에 문제가 있을 때 폐경 쪽에 침을 넣는다든지 기를 소통을 시켜놓는다든지 섭생을 통해서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준다든지 공기 좋은 데 가서 섭생을 잘한다든지 폐에 좋은 섭생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대장에 문제 있는데 대장만 자꾸 쳐다보고 앉아있으면 뭐하냐고. 대장에 문제 있다고 대장에 뭐 있다 용종 있다 긁어내고 잘라내고 임시 방법만 근본적인 치료가 안 돼 있다고. 병의 원인 치료를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죠. 폐 기능이 약해서 그러니까 대장암이 오는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건조하고 물 많이 안 먹고 탁하게 음식 처먹고 기가 채 있고 이상한 짓거리 하고 물론 이제 뭐 환경적으로 뭐 되게 공기가 안 좋은데 뭐 탄광촌이라든지 무슨 뭐 화학물질이 있는 데는 이런 데 근무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뭐 안 좋겠지.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정말 기적으로 굉장히 뭔가 탁한 기운에 사는 사람들 집안에도 뭐 환경이 안 좋다든지 소통이 안 된다든지 화학물질, 미세물질들 몸에 안 좋은 것들이 많은 그런 상황에서 일을 한다든지 장기간 머문다든지 하게 되면 폐기능이 안 좋아지겠죠. 근데 그렇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 타고난 체질에서 자기 폐기운이 이렇게 급격하게 나빠지진 않거든. 나이가 먹으면서 잘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이제 수축되고 하면 되지만 쪼그라들고 하고 그러지만 그 폐가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단순히 폐만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폐기운이 안 좋은 것만 아니라 대장에 물기를 소통을 안 해주는 거야. 축축하게 소통시켜주고 산소를 열을 식혀주고 물 수분을 갖다 쭉 내려주고 통주수도 해주고 폐기 하강 숙강시켜주고 이런 기를 밑으로 다운시켜주는 숙강시켜주는 이런 기운이 약해지게 되면 이 배변이 안 된다고 빠져나가요. 배설이 안 되면 우리가 건강히 뭐 잘 먹고 숨 잘 쉬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세 가지 근본적인 잘하면 건강한 거야. 잘 먹는데 못 싸면 건강해? 그래서 이게 변을 잘 못 본다는 게 이게 대수롭게 생각하면 안 돼. 내가 변비한데 그럼 물을 좀 잘 먹고 좀 더 먹어. 음식을 좀 골고루 좀 변을 만들 수 있는 그 좋은 것들을 먹어야지. 변이 안 나오는 것들 위주로 먹다 보면 변이 잘 안 나오겠지. 그래서 내가 변비인가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똥 잘 싸면 건강하다고 먹고 매일매일 그 제 시간에.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먹고 아침에는 똥 잘 쌌니? 똥 색깔은 어떻니? 노란색이니? 황금똥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황금 색깔 똥이 나오면 이게 변 색깔로 봐서 벌써 오장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화가 잘 되든지 어디가 좋은지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변 색깔이 딱딱하고 색깔이 까무직 틱하고 이러면 뭐가 안에 이게 탁해 있는 거야. 열이 많다든지 습하다, 뭐 건조하다든지 이런 증세가 있단 말이야. 이 대장경에서 끝나는 지점에서 위장경하고 시작합니다. 경락선이 위장경으로 연결이 되고 위장경에서 당연히 표류관계인 비장경, 족태음 비장경, 발로 가는 비장경이겠지. 발에서 안으로 올라오는 이거는 발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 음은
안으로 올라오는 경우. 양명이라든지 양경락 같은 경우는 밑으로 내려가는 거, 발로 내려가. 또 족에서 음이다 하면 발끝에서 시작해서 허벅지 안쪽으로 타고 해서 장기 뱃속으로 들어오는 기운들이 안으로 저장되는 거고, 위에서 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 등 뒤로, 옆으로 이런 것들은 다 밑으로 다가가는 그런 쪽으로 보면 돼요. 음에서 시작했으니까 발에서 끝났으니까 여기서 연결이 되는 게 심장경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비장하고. 그러니까 비장이 튼튼하지 못하면 위장이 튼튼하지만 비장에 문제가 생기고, 소화가 안 되면 비장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 당연히 그런 거고, 이 비장 기능이 안 좋아지면 당연히 영양 배분이 잘 안 되니까 이것도 심장의 역할, 심장에 영향이 지대하게 있겠지. 비장이 안 좋은 게 심장이 안 좋아서 들어올 수도 있다니. 이거 왜? 혈이 팡팡팡팡팡팡 안 튀니까, 어? 영양 공급을 충분히 지가 잘 못 해주니까 이게, 어? 심장의 영향이 약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죠? 수송 신경 쪽에 연결돼서 심장경이 소장경하고 연결된다고 했죠.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야. 소화 기능이 좋으려고 하면 심장 기능이 좋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혈을, 건강 기를, 발산을 쫙쫙, 혈을 쫙쫙 뿌려줘야 되는 거야. 특히 많이 가는 게 소장 쪽으로 간단 말이지, 심장경에서. 왜? 음식물을 소화를 시켜주니까. 혈이 왕성하게 가져지, 혈이 쪼매가면 소화가 안 되겠으니까 소화 좀 안 되는 게 그런 요인이 됐지. 맥이 약하니까, 혈이 좀 약하니까, 타고난 혈이 좀 약하니까 당연히 소장 쪽으로 가는 혈 기운이 약한 거야, 기혈이. 그러니까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잘 안 먹으려고 하지. 그럼 또 떨어진다고? 그래서 이제 요가 같은 게 좋잖아. 이게 기를 높여주잖아. 양기의 활동성을 높여주고, 우리 그다음에 늘려주잖아. 위장경이 필요 늘려주잖아. 응? 늘려주기도 쪼그라드는 걸 갖다 전골 위주로 너무 많이 하면 또 소화가 또 잘 안 돼. 소화가 안 되는 사람들은 좀 늘려주는 게 좋겠지. 살찐 사람들은 좀 수축시켜줘야 되겠지. 소화가 안 되는 살찌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안 찐다. 이렇게 섭생을 거기에 맞게끔 해야지. 양보다 질로 해야지. 이렇게 소화가 잘 되는, 응? 그런 걸로 해야지. 양기의 활동성이 강한 거 질로 먹어야지. 그러니까 보약도 좀 먹고, 양기 활동성이 이제 강한 것들. 따뜻한 걸 많이 먹이, 따뜻한 차 이런 것들 많이 먹어주면 좋겠지.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당연히 소화 기능이 떨어진다니까. 나이가 먹으면 그래서 소화 잘 안 되잖아. 심장 기능이 자꾸 떨어져. 기가 떨어지니까, 기의 활동성에 약해지니까, 나이 먹으면 당연히 그렇죠. 기 활동성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심장의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심장 박동 약해지겠지. 그리고 혈도 약해지겠지. 혈의 양도 줄어들겠지. 소화 기능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혈의 양도 떨어지겠지. 소화를 잘 시켜야 거기서 추출할 수 있을 거 아니야. 혈을 추출해서 간에서 빨아들여서 저장을 해서 돌려야 돼. 기화시켜야 되는데, 소화가 잘 안 되니까 당연히 혈도 많이 나올 수가 없겠지. 소화를 잘 그 심장 기능이 튼튼하면 당연히 소화를 잘 시키고, 소화가 잘 되니까 그래서 영양을 빨리 추출할 수 있을 거고, 그걸 저장할 수 있을 것이고, 당연히 다 엮여 있는 거야. 하나가 뭔가가 약해져 있으면 다른 기능들도 거기에 에버리지로 약해질 수밖에 없는 기능으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심폐하잖아. 심폐가 그렇게 중요하다. 오장 다 중요한데 심폐를 강화시켜주는 것. 심폐를 강화시켜주는 운동도 될 수 있고, 우리 운동으로도 강화시킬 수 있잖아. 달리기, 등산, 심폐가 약한 사람들. 그러면 심장 박동수가 좋아지고 처음에 힘들어. 근데 이제 소위 말하는 폐기능이라든지 심폐기능도 활성화될 수가 있다고. 그 양기의 활동성을 더 높여줄 수가 있어. 태아민들, 소민들 같은 경우에 추천해줄 수 있는 게 그런 거지. 그러니까 햇빛을 통한 양기를 많이 흡수를 하고, 그러니까 야외에서 따뜻한 데서 할 수 있는 운동성이 있는 것. 등산 이런 거 굉장히 좋죠. 등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양기 활동성을 높이고 심폐의 기능을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체질을 보고 내가 그렇다면 이걸 좀 더 개선을 하지. 원천적으로 이렇게 체질이 바뀌지는 않지만 드라마틱하게 개선은 된다고 했지 내가. 집에서 심한 데서 이렇게 실내 생활만 하지 말고, 실내 생활 위주의 그런 생활 습관에서 벗어나서 바깥으로 따뜻할 때 양기를 충분히 만나, 심폐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심폐 기능이 증폭이 되면 다른 장기, 오장의 기능들 더불어서 다 개선이 될 수가 있어요. 내 체질 자체를 완전히 바꿀 수는 없지만
그걸 알고 나한테 맞는 적절한 운동법을 찾으면 개선이 되고 중화가 되고 건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소화 기능도 더 좋아질 수 있는. 소화 기능을 개선한다는 게 약만 먹고 뭐 음식만 조절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럼 내가 기를 더 증폭을 시켜야 돼. 그 어떻게 소화를 어떻게? 기가 증폭이 돼야지. 심장 기능들이 증폭이 돼야 혈류 기능도 증폭이 될 것이고 빨라질 것이고 강해질 것이고 그렇게 해야 그 기능을 해서 소화 기능이 더 활성화될 것이고 다 연결이 돼 있다. 소장정에서 이제 나중에 혈제 들어가면 공부할 거는 나중에 책을 보고 합시다. 여기서 방광경, 족태양 방광경으로 연결되잖아, 그죠? 방광하고 심장하고 표리관계지, 그죠? 이거는 오장에 다 돼 있었잖아, 그죠? 여기 심장에서는 소장하고 연결돼 있었고, 여기 심장에서는 방광하고 연결돼 있었고, 심포하고 삼초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오장 5부에서 6.6부가 되는데 여기 들어간 장기 이게 심포하고 삼초는 내가 따로 이제 하겠지만 서양 해부학에서는 없는 장기라고 얘기했어요. 기적인 거를 다루는 데서 나오는 거잖아요. 중요한 거잖아요. 3초는 기를 증폭시킨 거, 단전에서부터 인동맥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기, 우리가 코로 마신 호흡의 기, 음식물을 섭취해서 만들어진 염기, 뭐 이런 총체적인 총량값이 이 3초경에서 끌어올려서 증폭이 돼서 인동맥에서 이루어진 기, 12경락에서 이루어진 기,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 이런 것들이 돼서 수고름 심포에서 빨아들여서 훈중을 시켜서 심장으로 보내져 있는 기가 나타나는 우리 경맥으로 드러나는 게 요골동맥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좀 약하면 내가 이걸 증폭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면 되겠죠. 기가 좀 센 것들을 좀 섭생을 하고 양계 활동성이 강한 거를 섭생을 하면서 외부로부터의 햇볕, 양기, 육기, 심폐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 그런 것들을 취미적으로 운동을 해서 하면은 분명히 바뀐다니까. 소화도 잘 되고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된다는 건 너무 활동성이 떨어져서 안 오는 경우도 있거든. 육체적으로. 또 너무 많이 해서 피로도가 쌓여서 누적이 돼서 할 수도 있고. 피로하잖아. 피로하다 보면 어떻게 혈류가 떨어지거든. 기혈이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소화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기가 좀 팍팍 보내줘야 되는데 피곤하면 벌써 기혈이 다운되거든. 혈당치 떨어지잖아. 심장의 기운이 떨어지잖아. 간의 기운도 필요해지고 간의 기운이 필요해지고 뭐 이러다 보면 가뜩이나 내가 맥이 약한데 기혈이 약한데 피로도가 높아. 기를 많이 쓰는 거야. 소진하고 나면 소화시킬 수 있는 기운들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좀 열이 많이 나고 좀 기운이 센 사람도 전혀 상관이 없는데 기를 많이 뺏기고 난 다음에 음식을 섭취하니까 그러면 수없이 쫙쫙 빨아들여야 되는데 기혈이 약해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소화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아직 젊은데 지금부터 그걸 알고 개선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지나치게 내가 기운이 약한데 기혈이 약한데 신경을 많이 쓰면서 수업을 많이 하면 내 몸에 에너지가 빠져. 수업이라는 건 에너지를 내가 소모하는 거지 에너지 채우는 게 아니야. 말 많이 하잖아. 말도 많이 해야지. 6타임 동안 계속 말해봐봐. 내가 지금 2시간 달아서 막 떠들잖아. 이거 다 에너지 낭비야. 말하는 게 이게 파동이잖아. 내가 먹은 음식물의 에너지, 호흡으로 들이마신 공기 에너지, 육기 에너지, 빛 에너지 이걸 내가 지금 막 낭비하고 있는 거야. 지금 쓰고 있는 거야. 침묵은 금이다라는 얘기를 내가 했어. 말하는 딱 있으면 에너지 저장하는 거야. 그럼 무건수행도 그런 거? 뭔 수행을 왜 좀. 교재를 그래서 수행 중에 교제하지 말라고 왜 그래. 에너지 아껴라. 교제하고 떠들어야 되잖아. 말 듣는 것도 피곤해. 떠드는 건 더 내 에너지 낭비야. 그러니까 딱 침묵 수행하면서 우리 사람은 교제 안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보자. 금요일 날 그러고. 갈 때도 얘기도 안 하고 자. 평일날은 그냥 딱 끝나고 가서 무건 수행하면서 차 마시면서 또 개인수행하고 명상하고 책이나 보고 경전이나 보고 수행하면서 싸돌아 다니고 저기 같이 먹을 건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게 수행이 아니라고. 모든 떠들고 행동하고 뭐 하는 에너지가 낭비가 되는 그런 것들은 뭐든지 절제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말을 많이 하지 말라. 수행하는 거야. 에너지 빠져나게 뭐 과로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과환?
말 많이 하는 거? 당연하지? 네, 과식하는 거. 너 과식하는데 왜 에너지가 많이 빠져나갈까? 과식하는데 에너지가 채워져야지 왜 에너지가 빠져나갈까? 소화를 해야지. 그렇지. 얘가 일을 해야 되잖아. 계속 이 소화시키는데 에너지가 안 들어가? 혀를 돌려야 돼. 심장도 막 더 털어줘야 돼. 음식 들어왔네? 산도 내려보내줘야 돼. 담즙에서 이것도 보내줘야 돼. 어? 오장의 기운이야. 오장에 저장되어 있는 기운을 쓸 수밖에 없는 거야. 다 각자서 음식물 하나 들어오면 유산도 분배해줘야 되고, 뭐도 해줘야 되고, 기도도 보내줘야 되고, 뭐 해줘야 되잖아. 에너지 낭비를 하고 있는 거야. 적당히 소화가 다 됐을 때, 먹었을 때 음식이 들어오는 거는 피가 되고 살이 되지만, 배가 부르지도 않는데 계속 처먹어. 습관적으로다가. 족체되잖아, 그제? 그러니까 살은 디룩디룩 찌는데 힘은 못 써. 에너지는 약해져, 떨어져. 조금만 해도 힘들어요. 디비 자야 돼. 근데 적당히 먹고 적당히 운동을 해도 못해. 그래서 짱짱하게 잘 돌아다니지. 단식이 중요한 거예요. 얘도 한번 좀 쉬어주라고. 뭐 공복을 유지를 하는 게 왜 좋냐고. 8시간 몇 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게 왜 몸에 좋냐고. 그게 왜 젊음을 유지해 줄 수 있느냐. 소화기능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느냐. 계속 얘 쳐들어가면 어떻게 해. 얘도 좀 쉴 시간이 필요하잖아.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야. 기계나 사람의 인체의 오장의 기운이랑 다 똑같아. 계속 콘베어 돌리듯이 얘 기름 칠 시간도 없이 계속 돌려봐봐, 기계. 계속 돌다 보는데 나중에 무리가 와갖고 쓰겠지. 우리 몸은 안 그럴 것 같아? 똑같아. 얘도 그래서 우리가 밤에 쉬잖아. 그 쉬기 전에는 그래서 이 오장도 좀 쉬어줘야 되는데 잠자기 전에 야식이다 해갖고 대한민국이 야식이다 해갖고 라면 끓였죠. 그치? 꼭 밤에 늦게 처먹어야 자는 애들 있지. 그러니까 아주 타마스적인 생활을 하는 애들 있다. 그 습관이 그렇게 돼서 그래. 그러니까 낮에 빈들빈들 놀다가 이제 저녁 때는 이제 뭔가 야행성이 돼갖고 낮에 열심히 일하고 뭐 하고 그래. 먹을 때 먹고 그러니까 먹을 때 먹고 잘 때 자야 되는데 먹을 때 안 먹고 일어날 때 안 일어나고 일어날 때 안 하고 TV 자고 이러다 보니까 생활이 리듬이 바뀌어갖고 밤에 자야 될 때 음식 처먹고 늦게 자는 거 띵띵 먹었고 아침에 띵띵 먹었고 소화도 안 되고 있지. 그러니까 탁해지는 거야. 그치? 그 자연의 흐름에 맞게끔 우리가 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야. 건강에 아주 지름길이야. 해 떨어지고 나면 해 떨어지기 전에 먹고 해 떨어지고 나면 먹지 말라고요. 물 위에는. 근데 꼭 늦게 처먹는 사람도 있어요. 인도 사람들은 또 이렇게 저녁을 또 과하게 먹더라고. 그러니까 불안한 거 저녁을 진짜 과하게 먹어. 아침에는 처먹을 때도 조금 뭐 간단하게 먹고 저녁을 푸짐하게 먹어. 그러니까 이렇게 살들 먹지. 걔들은 그 생리적인 현상을 모르는 것 같아. 저녁은 좀 뭔가 이렇게 포만감 있게 푸짐하게 먹고 아침을 좀 잘 먹어야 되지 않아? 그지? 점심 정도? 아침 좀 간단하게 먹고 점심 이제 일도 많이 했고 에너지도 빠지고 오후에도 또 좀 힘을 써야 되니까 그때 이제 거기에 맞게끔 에너지 쓰는 만큼 먹어야 되는데 잠자기 전에 왜 이렇게 푸짐하게 먹냐 이거지. 그럼 그거 소화시키느라고 얘가 계속 일할 거 아니야. 얘가 릴렉스가 안 되고 오장이. 그러다 보니 물이 됐으네. 그지? 안 좋겠지? 잘 때는 이게 혈이 움직이지 말아야 돼. 가급적으로. 호흡도 고요해야 되고 혈도 심장의 기운도 탕탕탕 뛰다가 탕탕 심장이 뛰는 속도도 틀려. 폐의 호흡의 길이도 틀려. 아침에 점심에 오후에 밤에 자정에 새벽에 다 틀리다고. 그래야 되는데 자면서 얘는 자고 앉아있는데 심장 계속 피를 받는데 돌려줘야 되고 산보내줘야 되고 이게 사람이 자는 게 아니라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 그치? 생명 아무것도 아니라고 직건데 그지? 눈에 안 보인다고 그렇게 막 스트레스 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지? 따지고 보면 이 12경락이 하나하나 따로 있지만은 따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장기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경락선도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쭉 12개 연결돼서 다시 돌고 계속 돌아. 삼초경에서 이제 단경락으로 가서 족수장 단경에서 간경락에서 끝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다시 폐경락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에 건강하려고 하면 이 12경락 육장육부와 관련된 이 경락선을 살펴보면은
좀 나오겠죠. 이게 어디 하나간에도 뭐가 문제가 있으면 그게 통증으로 드러나든지 어떤 뭐 자극으로 드러나든지 우리가 그런 것들이 이제 통증으로 드러난다든지 병증으로 드러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이 경락선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경락선으로 드러나는 거죠. 바로 장기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고 장기를 치료하는 게 아니야. 동양에서 뭐 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간을 열어갖고 간에다가 뭐 약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병의 원인이 병증 원인이 경락에서 나타난다. 바깥에서 기적인 흐름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또 관련된 표리 관계에서도 나타나게 되고 또 상통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상통 관계가 또 있어. 여기는 안 나타나지만 이건 표리 관계지만 수태형 폐경에 뭐 폐 쪽에 문제가 있으면 방광에도 또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음이잖아. 태음이지. 네. 그러면 족쪽의 양적인 경락에서 병증이 나타나지. 그 태음의 반대적인 거는 뭐지? 태양이지. 수태음의 반대니까 족태양이 될 수가 있지, 그지? 그럼 방광경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 방광경에 문제가 있어도 방광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폐에도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폐에 문제가 있을 때 대장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방광에도 문제가 있어. 병리적인 현상으로 보면 그렇게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방광에 문제가 있는데 방광염이 방광 쪽에 문제가 있는데 폐를 전혀 생각을 안 한다고. 대장에 문제가 있는데 이 상통관계 이건 표리관계지만은 나중에 병증으로 들어가면은 폐경하고 방광경하고는 상통관계가 돼 있어요. 병리적인 현상이 이게 나타나는 게 이렇단 말이에요. 그 신경락 같은 경우에 수소, 심장경에서 표류관계는 소장경이지만은 이게 병리적 현상이 드러나는 거는 뭐겠어요? 족소양 담경락에서 나오겠죠. 발. 이 수니까 반대로 발. 소음의 반대는 소양이지. 그러면 족소양 담경락에서 드러난다. 심장하고. 이런 원리를 서양학에서는 증명을 해낼 수가 없는 거라고. 근데 이게 해부적이나 기적인 그 메커니즘 네트워크 쪽으로다가 다 밝혀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담에 문제가 있다고 해갖고 담에만 보면 아니라 심장에 분명히 문제가 있고 담에 문제가 있으면 다의 심장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반대로 뭐 심장에 족소음 심장에 문제가 있다, 심장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수소양 3초 쪽에 문제가 있는 거야. 심장에 문제가 있는데 3초 쪽에 문제가 있는데 3초 뭐 기를 증폭시키고 하는 게 기가 허약해져 있다는 얘기지. 3초 기능이 물길이 이렇게 막혀 있으면 심장 기능은 전기를 저장하는 쪽인데 기측 작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 3초가 막혀 있다. 그러니까 물길이 막혀 있다. 기의 흐름이 막혀 있다. 그래서 막히시면 당연히 저장 기능이 떨어지겠지. 쭉 나와. 비장, 태음이면 뭐 수태양, 소장형, 수태양, 소장형하고 이렇게 엮어지는 거예요. 표리 관계가 아니라 병리적인 관계로 보면 이렇게 또 엮어질 수도 있다고. 간경락에 보면 족골음 간경락이 있으면은 수양명, 대장경하고 연결된다고. 양명경락하고 연결된다고. 이렇게. 간에, 그 대장에 문제가 있는 거는 폐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간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고. 다 어떻게 보면 연결이 돼 있어. 그러니까 병적인 증세를 그냥 한 가지 그냥 조직에서는 절대 찾아낼 수가 없다. 여러분도 솔직히 생각해봐. 그 간에 문제가 있는데 배를 열어서 칼질을 해서 간을 막 이렇게 열어봐. 거기서 간에 그 문제가 나오냐고. 간이 부어있어. 설사 부어있어? 근데 이게 왜 부어있는지 그걸 간을 잘라보면 나오냐고. 이유가 나오냐고. 안 나온다고. 그 병적인 이유는 우리가 칠정이라든지 섭생이라든지 기운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데서 발생이 돼서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거든. 이게 보이면은 우리가 병을 치료하는 방법도 나오는 거야. 병을 알면 병이 왜 생겼는지 원인을 알아야 뭐 병을 치료를 하지. 병이 왜 생겼는지 이유도 모르고 병을 치료하려고 하면 눈먼 봉사가 코끼리 만지면서 이거 들으면서 뭐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야. 독한 약이라 치는 거지 그냥. 알 수가 없으니까 독한 약 치는 거야. 그냥 억제시키는 거밖에 안 되는 거지. 임시방편이야. 그래도 뭐 왔는데 뭐가
드라마틱하게 확 쳐갖고 뭔가 이렇게 환자 좀 쇼크를 좀 줘서 뭔가 치료되는 효과를 좀 봐야지, 그지? 그래서 오늘 12경락까지는 좀 다음 주까지 외워갖고 오고 다음 주부터 이제 장상의 각 장기 파트별로 디테일하게 얘기 들어가면서 경락선 유주도 보고 핵자리 보고 하는 거 들어갈게. 자, 오늘 여기까지.